황혼이 짙게 깔린 제구 신병훈련소 정문 위병소는 이상하리만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막 넘어가려 할 때 칠흑 같은 검은색 지휘 차량 한 대가 소리 없이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량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UTD 특수임무단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차량 뒷좌석에는 한지원 중령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UTD 군단 본부의 신임 정훈 참모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제복은 그녀가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녀의 임무는 불시 감찰이었고 제구훈련소는 그 첫 번째 목표였다. 차량이 위병소 차단선 약 50m 전방에 접근했을 때 지원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정문 옆 작은 쪽문으로 2명의 헌병이 한눈에 봐도 부상이 심각한 여성 훈련병을 부축해 데리고 나가려는 참이었다. 그 훈련병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심한 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원은 즉시 운전병에게 명령했다. 차 세워. 차가 급히 멈춰서는 마찰음과 동시에 위병소 근무자들과 훈련병을 데리고 나가려던 헌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휘 차량으로 쏠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명백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훈련병을 숨기려는 듯한 그들의 움직임이 지원의 눈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지원은 차량 문을 열고 내렸다. 그녀의 군화가 땅에 닿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 무거웠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즉시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전군 지휘 통신망 단말기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여기는 UTD 정훈 참모 한지원 중령. 현 시간부로 제구 신병훈련소 전 부대에 1급 불시 감찰 경보를 발령한다. 모든 정문 및 후문을 즉각 폐쇄하고 모든 인원의 영내 이탈 및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현 시간부로 부대 지휘권은 감찰 종료 시까지 감찰단장인 본관에게 이양된다. 이 명령은 훈련소 지휘통제실은 물론 사령부와 UTD 본부에도 동시에 전파되었다. 훈련병을 데리고 나가려던 헌병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은 부상당한 훈련병을 다시 부대 안으로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지원은 그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훈련병 즉시 의무실로 이송하고 대기시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두 사람은 위병소 근무 일지와 함께 감찰반의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 그녀는 위병소장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훈련소장 박만식 대령에게 본관의 도착과 감찰 경보 발령 사실을 보고하라. 5분 내로 지휘통제실에서 본다. 한편 훈련소장실. 박만식 대령은 막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복장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고 특히 문제의 여자 훈련병이 조용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보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거의 부술듯이 움켜쥐고 소리쳤다. 뭐라고 정문에서 뭘 봤는데 당장 그 여자애는 어떻게 됐어? 통제실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정문에서 중령님이 직접 목격하신 것 같습니다. 헌병들이 그 훈련병을 데리고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만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급히 전투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한지원, UTD 소속의 여자 중령, 정훈 참모라는 직책은 종종 무시당하기 쉬웠지만 UTD 소속이라는 점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비가 없기로 유명했다. 박만식은 당황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부패의 관록으로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당황하지 마. 지금 당장 모든 부서장들에게 비상을 걸어 서류들, 특히 의무 기록과 훈련 일지, 그리고 보급 창고 장부를 정리하라고 지시해 10분 내로 지휘 통제실에서 집합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지원이 지휘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뒤로는 UTD에서 직접 차출된 10명의 베테랑 감찰 요원들이 신속하게 뒤따랐다. 그들은 도착과 동시에 훈련소의 모든 통신망과 서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사실상의 기습 점령이었다. 지원은 지휘 통제실 중앙에 섰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참모들이 그녀의 앞에 도열했다. 지원은 그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본관은 UTD 정훈 참모 한지원 중령이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서류시설 인원은 본 감찰단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누구든 감찰을 방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시 즉시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때 박만식 대령이 숨을 헐떡이며 통제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원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한중령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예고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오시는 줄 알았으면 제대로 영접 준비를 했을 텐데요. 하하, 지원은 박만식의 위선적인 악수를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박대령. 본관은 영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감찰 경보가 발령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나. 그녀는 정문 CCTV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부상당한 훈련병과 당황한 헌병들의 모습이 정지된 채 남아 있었다. 저 훈련병이 나영 훈련병이라고 했던가. 훈련소 정문을 통과하던 그 순간 훈련소의 모든 것이 멈췄다. 대령.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만식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훈련소의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지원은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지금부터 모든 인원은 막사 및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한다. 감찰반의 호출 없이는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 특히 훈련소 지휘부는 전원 이 자리에서 대기하며 본관의 지시에 따른다. 박만식은 무언가 항의하려 했지만 지원의 눈빛에서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 젊은 여장교가 자신이 상대해왔던 어설픈 감사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UTD의 표범이 자신의 썩은 왕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지원은 자신의 감찰팀장인 강인호 소령에게 지시했다. 강소령, 지금 즉시 재정 및 보급 서류 원본, 그리고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의무 기록을 확보하라. 원본 데이터 서버도 함께 확보한다. 어떠한 수정이나 접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강소령과 요원들이 즉각 흩어져 각 부서로 향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절도 있었다. 박만식은 자신의 부하들이 그들의 길을 막거나 시간을 벌어주길 바랐지만 UTD 요원들의 기세에 눌려 누구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지원은 다시 박만식에게 시선을 돌렸다. 대령,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하지. 정문에서 본관이 목격한 그 끔찍한 광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대 전체에 만연한 이 혼란과 공포의 냄새에 대해서 말이다. 박만식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완벽한 통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문 위병소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다. 부상당한 이나영 훈련병은 의무실 1인실에 격리되었고 지원의 직속 부하 2명이 그 앞을 지켰다. 훈련소 전체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간 듯
불안한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엉키기 시작했다. 박만식은 자신의 사무실 전화가 울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관리하던 상부에 누군가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중단시켜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UTD의 통신망 장악으로 인해 모든 외부 라인은 먹통이 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지원은 지휘 통제실 스크린에 이나영 훈련병의 신상 기록을 띄웠다. 입소한 지 불과 3주. 건강 상태 양호. 특이사항 없음. 그런데 오늘 본관이 본 모습은 거의 반쯤 죽어가는 환자였다. 박대령 훈련소장이 훈련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 아닌가. 박만식은 땀을 닦으며 변명했다. 그건 훈련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험준한 지형에서 구르면서 본인 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큰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절대 다른 의도는. 지원은 그의 말을 잘랐다. 사고라고 얼굴에 난 멍 자국은 구른다고 생기는 상처가 아니던데. 그리고 왜 정식 보고 절차 없이 야음을 틈타 헌병들을 시켜 몰래 빼돌리려 했지. 마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처럼 말이야. 지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만식은 할 말을 잃었다. 통제실의 다른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에서 눈을 피했다. 그들 중 일부는 박만식의 범죄에 가담했고 일부는 방관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지원은 그들의 비겁한 침묵을 꿰뚫어 보았다. 이 부대는 썩었다.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 그 썩은 부분을 전부 도려낼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의 선언은 훈련소 전체에 울리는 경보음보다 더 크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훈련소의 모든 막사에서 훈련병들은 불안에 떨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속삭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날카로운 빛이 터져 나왔음을 직감했다. 박만식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한중령 아무리 UTD 소속이라지만 계급이 깡패는 아니오. 엄연히 상급 부대에 보고 절차가. 지원은 그의 멱살을 잡을 듯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마저 감돌았다. 계급, 지금 내 놈이 군인의 계급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정훈 참모는 군대의 규율과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놈 같은 부패한 군인들을 숙청하는 것이 내 첫 번째 임무다. 그녀는 박만식을 밀치고 감찰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훈련소장 박만식 대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연금시킨다. 그의 사무실과 관사를 즉각 수색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제9신병훈련소는 군사특별감찰구역으로 선포한다. 박만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중령 따위가 감히 현직 대령을, 그것도 훈련소장을 연금시키겠다고. 네가 감히 무슨 권한으로. 그가 소리치자마자 UTD 요원 2명이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지원은 차갑게 말했다. 내 권한은 군단장님께서 직접 위임하셨다. 현장 판단하에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대령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이 혼란과 무질서는 당신이 자초한 것이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박만식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가며 절규했지만 통제실의 그 누구도 그를 돕지 못했다. 제9훈련소의 밤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지만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닌 억눌린 혼돈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한지원 중령의 감찰 경보가 발령된 지 1시간. 부대는 완벽하게 봉쇄되었고 UTD 감찰 요원들은 이미 훈련소의 중추 신경망을 장악한 상태였다. 박만식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되었고 그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다. 지원은 지휘 통제실을 임시 감찰 지휘본부로 삼았다.
그녀는 훈련소의 방대한 서류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백업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대령의 부하 장교들은 여전히 통제실 한쪽에 굳은 채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체념, 그리고 일부는 은밀한 반항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강소령 재정서류 원본은 확보했나? 지원이 물었다. 예, 중령님. 지난 1년간의 모든 지출 결의서와 보급품 청구 내역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초기 검토 결과 유령 회사를 이용한 자금 횡령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강인호 소령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회계팀은 계속 그 부분을 파고들어. 나는 의무 기록을 검토하겠다. 그녀는 이나영 훈련병의 기록을 다시 한번 스크린에 띄웠다. 훈련 중 낙상. 너무나 단순하고 성의 없는 기록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끔찍한 멍 자국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박만식 대령이 연금되기 직전 그는 부소장인 김철수 중령에게 모든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김 중령은 박 대령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었고 그의 임무는 감찰단의 시선을 안전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김 중령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원에게 다가왔다. 한 중령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저희가 즉시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나영 훈련병을 지도했던 교관들의 진술서입니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내밀었다. 지원은 서류를 받지 않고 김중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김중령, 지금 나에게 이런 잘 짜인 연극 대본을 제출할 생각인가? 본관이 원하는 것은 이런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진실이다. 그녀는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 진술서들 모두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 같군. 심지어 마침표를 찍는 방식까지 똑같아. 김중령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UTD 정훈 참모의 관찰력이 이토록 날카로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건 교관들이 긴장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베껴 쓴 거겠지.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이나영 훈련병을 만나겠다. 지금 당장. 김중령은 당황하며 길을 막아섰다. 중령님, 지금은 훈련병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의무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심신이 매우 미약한 상태라 면담은 비켜.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본관은 정훈 참모다. 훈련병의 심신 안정을 돌보는 것 또한 내 임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 훈련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들 같은 늑대들로부터의 보호다. 그녀는 김중령을 밀치고 통제실을 나섰다. UTD 요원 2명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의무실로 향하는 길 훈련소는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다. 막사 창문마다 호기심과 두려움에 찬 훈련병들의 눈동자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들은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이 갑작스러운 봉쇄가 자신들을 억압하던 부조리와 관련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의무실 1인실 앞에는 지원이 배치한 부하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의무실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지원을 맞이했다. 중령님 환자는 절대 안정이 5분만 시간을 주겠다. 밖에서 대기하라. 지원은 의무실장의 말을 자르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이나영 훈련병은 침대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깁스한 팔을 제외하고도 그녀의 드러난 피부 곳곳에는 멍자국이 선명했다. 지원이 들어서는 소리에 이나영 훈련병은
경기를 일으킬 듯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지원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나영 훈련병. 나는 UTD 한지원 중령이다. 놀라게 할 생각은 없다. 그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다. 이나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훈련받다가 제가 부주의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고 명백하게 누군가 시킨 말을 그대로 읊고 있었다.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훈련병, 나를 봐. 이나영이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네가 다친 경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폭력이다. 그 말에 이나영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참는 듯했다. 아닙니다. 정말. 제가 굴렀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화제를 돌렸다. 입소할 때 신체 검사 기록을 봤다. 아주 건강하다고 되어 있더군. 가족들은 네가 자랑스럽겠어. 부모님은 자주 연락하나. 가족이라는 말에 이나영의 방어벽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제가 군대에 와서 돈을 벌어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지원은 이제 확신했다. 박만식 일당이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음을. 이나영은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외부에 있는 가족에게 어떤 해가 갈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깁스하지 않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나영은 움찔했지만 지원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단호함에 저항하지 못했다. 이나영 훈련병, 네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안다. 하지만 이 부대는 이미 내 통제하에 있다. 박만식 대령을 포함한 지휘부 전원은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너와 내 가족은 UTD의 보호를 받는다. UTD, 보호. 이나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래,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 어떤 불이익도 그 어떤 보복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썩어 빠진 곳을 바로잡는 용기 있는 군인이 되는 거다. 네가 침묵하면 저들은 너와 같은 혹은 너보다 더 약한 다른 훈련병들을 계속해서 짓밟을 거다. 그걸 원하나. 이나영은 한참 동안 지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망설였다. 박대령과 그 일당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의 손이 부대 밖까지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섭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나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다. 그 짐승들을 사냥하러.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나영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구른 게 아닙니다. 어젯밤 박 대령의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녀는 치욕스러운 기억에 몸서리를 쳤다. 그의 아들이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여자 훈련병들을. 지원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나 횡령을 넘어선 군대 내 성상납과 인신매매에 가까운 범죄였다. 박 대령의 아들이. 예, 그리고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령이 교관들에게 저를 손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훈련장 뒤쪽 창고로 끌고 가서 집단으로. 이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지원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알겠다.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쉬어라. 그녀는 병실을 나오기 전 이나영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이 문 밖으로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 내 부하들이 24시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지금 즉시 UTD 안전가옥으로 모시도록 조치하겠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라. 병실 문이 닫히자 지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의무실장과 김철수 중령을 쏘아보았다. 당신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나 한 훈련병이 저 지경이 되도록 방관하고 심지어 은폐에 가담했나. 김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중령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정말 사고인 줄로만. 닥쳐라. 지원이 소리쳤다. 내 놈들의 역겨운 변명은 군사법정에서나 실컷 짓거려라. 그녀는 즉시 통신기를 들었다. 강소령 지금 당장 김철수 부소장과 의무실장을 체포하라.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범죄 은닉 혐의다. 김중령은 자신이 내민 조작된 진술서가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증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복도 양쪽에서 나타난 UTD 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지원은 다시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이나영의 증언은 첫 번째 균열에 불과했다. 박만식이라는 거대한 부패의 벽에는 아직도 수많은 균열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이제 지원은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두 번째, 세 번째 균열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지휘통제실에 복귀하자마자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전체 훈련병 및 기간병들의 익명 제보 시스템을 즉시 가동한다. UTD 직통 라인을 개설하고 모든 생활관에 즉각 공지하라. 정훈 참모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고 전해라. 이것은 박만식이 구축해 놓은 공포의 침묵의 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지원은 알고 있었다.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견고한 성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첫 번째 틈은 벌어졌고 이제 그 틈을 찢어버릴 시간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제구훈련소의 분위기는 더욱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다. 밤사이 박만식 대령의 최측근이었던 부소장과 의무실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훈련소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박 대령의 철권 통치 아래 숨죽여 지내던 이들에게는 충격이자 희미한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한지원 중령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녀의 임시지휘본부 지휘통제실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UTD 감찰 요원들은 압수한 서버와 서류들을 분석하며 거대한 부정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박만식 대령은 비록 자신의 사무실에 연금되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훈련소 행정처장인 오진규 중령을 통해 교묘하게 감찰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오 중령은 박 대령의 또 다른 충복이었으며 부대의 모든 행정 절차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방패 삼아 감찰단이 요구하는 핵심 자료들의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한중령님 요청하신 5년치 탄약 소비 기록은 보안 등급 가급 문서라 군단 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혹은 훈련병들의 상세 훈련 일정 원본은 현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라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오 중령은 깍듯한 태도 뒤에 교활한 속내를 숨긴 채 지원의 속을 긁었다.
지원은 그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오 중령,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1급 감찰 경보하에서는 모든 보안 등급이 감찰단장인 본관의 통제하에 해제된다. 30분 주겠다. 30분 내로 서버실 접근 권한과 탄약고 마스터키를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도 공무집행방해 및 명령 불복종으로 체포하겠다. 지원의 단호한 태도에 오중령은 마지못해 물러섰지만 그가 시간을 버는 동안 박만식은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감찰 요원들의 눈을 피해 몰래 숨겨둔 비상 연락망 일명 대포폰을 통해 외부의 조력자들 그리고 부대 내 자신의 수족들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 한지원, 그 계집애에 발을 묶거나 그리고 입이 가벼울 것 같은 놈들, 특히 이나영과 친했던 훈련병들 처리해. 야간 훈련 중의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 박만식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한편 강인호 소령이 이끄는 데이터 분석팀은 마침내 의미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훈련병들의 의무 기록과 훈련 일지 사이의 끔찍한 연관성이었다. 중령님, 이걸 보십시오. 지난 6개월간 훈련 중 경미한 부상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은 훈련병이 30명이 넘습니다. 강소령이 스크린에 띄운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모두 이나영처럼 가정이 어렵거나 배경이 없는 훈련병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부상당한 시점은 하나같이 특별 야간 훈련 혹은 상관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훈련 직후로 기록되어 있었다. 박만식이 본보기로 삼은 훈련병들이다.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이 부상 기록들은 모두 축소되거나 조작되었어. 횡령 자료와 대조해봐. 이 훈련병들의 외부 진료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나 아예 허위로 청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원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학대와 그로 인한 공금 횡령이라는 거대한 사슬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이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내부 고발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조작된 서류만으로는 박만식의 목을 완벽하게 조일 수 없었다. 그녀는 감찰단을 대동하고 직접 훈련병 막사 순찰에 나섰다. 훈련병들은 잔뜩 군기가 든 채 지원의 앞에서 경례를 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억눌린 분노가 익혔다. 지원은 교관들의 동태도 유심히 살폈다. 대부분의 교관들은 김철수 중령의 체포 소식에 잔뜩 위축되어 있거나 혹은 과장되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원의 시선은 한 교관에게 머물렀다. 삼중대 이소대장 김용태 중사였다. 그는 다른 교관들처럼 아부하거나 겁먹지 않았다. 다만 굳게 담은 입술과 이따금씩 이나영, 훈련병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와 분노가 느껴졌다. 지원은 그의 파일을 검토했다. 김용태 중사, 해병대 수색대 출신으로 전군 최우수 교관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전 상관의 훈련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찾았다. 지원은 직감했다. 그녀는 김용태 중사를 즉시 지휘 통제실로 호출했다. 호출 명부는 이소대 훈련병 관리 실태 보고였다. 김 중사가 통제실에 들어서자 지원은 다른 모든 요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김용태 중사는 예상치 못한 1:1 대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충성 중사, 김용태 부르셨습니까? 지원은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김 중사, 긴장 풀고 편히 앉아. 자네 파일은 잘 봤네. 훌륭한 군인이더군. 그런데 왜
그런 훌륭한 군인이 저런 쓰레기 같은 부대에서 썩고 있지. 김용태는 당황했다. 정훈 참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직설적인 표현이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이나영 훈련병 자네 소대원이더군. 어제 정문에서 내가 본 그 모습. 그게 자네가 말하는 훈련의 결과인가? 김용태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닙니다. 그럼 뭔가 지원이 다그쳤다. 나는 이미 알고 있네. 박만식 대령의 아들놈이 저지른 짓거리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행된 집단 폭행, 그리고 자네가 그걸 막으려다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것까지. 김용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김 중사.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중요한 건 자네의 선택이야. 박만식은 지금 발악하고 있어. 그는 어젯밤 자네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내부자들과 이나영 훈련병처럼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훈련병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김용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박만식이 그럴 인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제거라니요. 말 그대로야.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해서 지원은 김 중사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네의 소대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어. 박만식은 무너지겠지만 그가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으로 무고한 생명들을 끌고 들어가려 할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지원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침묵으로 동조하며 살인 방조자가 될 텐가, 아니면 UTD의 보호를 받으며 네가 지키고자 했던 군인의 명예와 내 소대원들을 지켜낼 텐가. 김용태는 오랫동안 갈등했다. 박만식의 보복이 두려웠다. 그의 거미줄 같은 인맥이 자신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나영의 처참한 모습과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을 다른 훈련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돕겠습니다, 중령님. 지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좋아. 그럼 자네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 박만식이 숨긴 진짜 장부, 그가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내역, 그리고 그의 아들이 훈련병들을 유린했던 장소, 모든 것을. 김용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목격하고 몰래 기록해 두었던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 대령은 훈련소 뒤편에 폐쇄된 벙커를 개인적인 유흥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몇몇 교관들에게 특별관리 훈련병 리스트를 주었습니다. 지원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특별관리 리스트. 예, 입소 시 가족 배경을 조사해서 돈이 되거나 혹은 반대로 빽이 없어 함부로 다뤄도 되는 훈련병들을 분류한 리스트입니다. 이나영 훈련병은 후자였습니다. 지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인간 사냥터였다. 김 중사. 자네는 지금부터 UTD의 특별 보호를 받는다. 당장 자네가 지목한 훈련병들도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키겠다. 그리고 우리도 그 벙커로 가봐야겠군. 지원은 즉시 강소령에게 연락했다. 강소령 지금 즉시 타격대 1개팀을 편성해 김용태 중사와 함께 사냥을 시작한다. 바로 그때 지휘통제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훈련장 CCTV 화면 중 하나가 검게 변해 있었다. 중령님 3 훈련장 야간 장애물 코스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들이 감시 카메라를 파손했습니다. 그리고
이소대 훈련병 2명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박만식의 처리반이 먼저 움직인 것이다. 타격팀 전원 출동. 한지원 중령의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을 찢었다. 비상벨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김용태 중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맙소사, 그 2명 박일병과 최이병입니다. 둘 다 특별관리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이나영 훈련병과 가장 친했던 아이들입니다. 지원은 권총을 뽑아들며 강인호 소령에게 외쳤다. 강소령 박만식의 통신을 즉각 감청하고 위치를 추적해 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을 지시하고 있다. 남은 요원들은 지휘 통제실과 의무실 방어를 강화한다. 그녀는 김중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김중사 3 훈련장까지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UTD 요원들이 탑승한 기동 차량 2대가 훈련소를 가로질렀다. 김용태 중사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험준한 산악 훈련장으로 향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야간 장애물 코스의 음산한 구조물들을 비추었다. 저기입니다. 장애물 코스 마지막 구간 절망의 벽입니다. 김중사가 소리쳤다. 그곳은 20m 높이의 수직 암벽 등반 코스로 아래는 깊은 진흙 구덩이가 있었다. 카메라는 이미 파괴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원과 UTD 타격팀은 소리 없이 차량에서 내려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그때 희미한 비명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끄러워 이 망할년들, 너희들이 입을 잘못 놀린 대가야. 이나영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사고를 당해 2명의 교관이 겁에 질린 2 훈련병의 머리채를 잡고 암벽 꼭대기에서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 지원이 외치며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지자 교관들의 당황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들은 박만식의 충견으로 악명 높은 황상사와 박하사였다. UTD다 무기 버리고 즉각 투항해. 황상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흉악한 미소를 지었다. 2년이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그는 훈련병 1명을 방패 삼아 지원을 위협했다. 다가오면 2년 목을 꺾어버리겠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2발의 퍽하는 소리가 울렸다. UTD 저격수가 발사한 비살상용 충격탄이었다. 황상사와 박하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팔과 다리에 정확히 충격탄을 맞고 쓰러졌다. UTD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쳐 제압했다. 지원은 떨고 있는 2 훈련병에게 달려가 그들을 감쌌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훈련병들은 지원의 품에 안겨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박만식의 교관들이 야간 비상 소집을 핑계로 자신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 입단속을 시키며 살해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지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제압당한 황상사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박만식의 명령이냐? 내 놈들은 군인도 아니야. 살인마다. 황상사는 고통 속에서도 이죽거렸다. 증거 있나? 우린 그저 말을 안 듣는 훈련병들을 특별 지도하고 있었을 뿐이다. 증거. 지원은 차갑게 웃었다. 내 놈들의 그 오만한 자신감이 바로 증거다. 그녀는 요원들에게 명령했다. 이놈들을 지휘 통제실로 압송해. 김중령과 같은 방에 쳐넣어. 이제 진짜 증거를 찾으러 갈 시간이다. 지휘 통제실로 복귀한 지원은 즉시 김용태 중사의 공식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김 중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박만식이 어떻게 부유한 가문 자제들의 입소 서류를 조작하여
편한 보직으로 빼돌렸는지, 그 대가로 받은 뇌물이 어떻게 비자금으로 세탁되었는지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또한 박만식이 특별관리 훈련병들을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부렸으며 심지어 주말마다 부대 내 골프장 캐디나 사적인 파티에 시중을 들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나영은 바로 그 시중을 거부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김 중사의 진술서에 서명이 완료되자 지원은 결단을 내렸다. 강소령 타격팀 절반을 데리고 나를 따른다. 김 중사 그 벙커로 안내해. 박만식의 비밀 벙커는 훈련소 외곽,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구형 탄약고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입구는 거대한 잡초 더미와 폐기물로 위장되어 있었다. UTD 요원들이 입구를 확보하고 두꺼운 강철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 대신 값비싼 와인과 시가 냄새가 진동했다. 지하는 박만식의 개인 아지트로 개조되어 있었다. 최고급 가구, 대형 스크린,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주류 컬렉션. 이곳이 군부대 아니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런 개자식, 김 중사가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사치스러울 줄은 몰랐다. 지원은 방을 둘러보던 중 벽에 걸린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강소령 열어. UTD의 폭파 전문가가 소형 폭약으로 금고문을 깔끔하게 날려버렸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지원이 찾던 바로 그것이 들어있었다. 여러 권의 검은색 장부. 그것은 박만식이 직접 관리한 뇌물 리스트였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누구에게 상납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의 윗선들의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박만식은 끝이다. 강소령이 흥분하며 말했다. 아니, 아직 부족해. 지원은 방안을 더 샅샅이 뒤졌다. 놈의 아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대형 스크린 뒤편에 복잡한 배선들을 발견했고 숨겨진 벽을 찾아냈다. 그 뒤에는 강력한 서버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었다. CCTV 녹화 서버다. UTD의 통신 전문가가 외쳤다. 훈련소 공식 서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사설 서버입니다. 그들은 즉시 서버 해킹에 들어갔다. 잠시 후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이 벙커 내부와 훈련소 내 몇몇 사각지대를 촬영한 영상이었다. 박만식의 아들이 여자 훈련병들을 희롱하고 폭행하는 장면, 교관들이 이나영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 그리고 박만식이 이 모든 것을 즐기며 와인을 마시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원본 서버는 봉인한다.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때 지원의 통신기에서 의무실을 지키던 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령님, 이나영 훈련병이 중령님을 급히 찾는다고 합니다. 무언가 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은 즉시 의무실로 향했다. 이나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중령님,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UTD 분들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훈련병. 지원이 말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나영은 베개 밑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날 밤 박대령의 사무실에 불려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몰래 훈련복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지원은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박만식의 능글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아들 취향이 까다로워서 말이야. 오늘 밤 시중만 잘 들면 훈련소 생활 편하게 해주지. 그리고 이나영의 단호한 거절. 전 군인입니다. 이런 짓 하려고 입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만식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어린 년이 감히 내년이 백도 없는 주제의 황상사, 박하사, 당장 2년 끌어내 군대의 무서움을 똑똑히 가르쳐줘. 다른 년들도 본보기로 볼 수 있게 반쯤 죽여놔. 그 뒤로는 이나영의 비명소리와 교관들의 폭행소리,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박만식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목소리였다. 지원은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나영 훈련병, 네가 모두를 구했다. 이 용기 절대 잊지 않겠다. 지원은 의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박만식의 뇌물 장부, 그의 범죄가 담긴 CCTV 영상 데이터,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강소령, 지원이 통신기를 들었다. 날이 밝는 대로 전 지휘관을 지휘 통제실로 소집한다. 박만식 대령도 정중히 모셔와 이제 마지막 커튼콜 시간이다. 새벽 공기가 지휘 통제실의 팽팽한 긴장감을 더욱 차갑게 식혔다. 한지원 중령은 밤새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울 준비를 마쳤다. UTD 요원들이 통제실 입구를 통제하는 가운데 박만식 대령의 수족이었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장교들이 벽을 따라 도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 이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통제실 뒷문이 열리고 박만식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2명의 UTD 요원에게 호의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다. 그는 자신이 중령 따위에게 굴복할 인물이 아니라는 듯 억지로 여유 있는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그는 지원을 노려보며 말했다. 한 중령, 이게 다 무슨 장난인가. 날이 밝았으니 이제 그만 쇼를 끝내지. 한지원은 그의 도발에 응수하지 않고 회의실 중앙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지금부터 제구 신병훈련소에 대한 UTD 특별감찰 중간 브리핑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은 본 감찰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화면을 띄웠다. 첫 번째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려진 훈련병들의 식비, 피복비, 그리고 시설 보수비 내역이었다. 지원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계좌를 가리켰다. 이 차명 계좌의 주인은 박 대령 당신의 처남이더군. 지난 2년간 총 20억 원이 넘는 군 예산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통제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일부 장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박만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되게 웃었다. 고작 그거였나, 한중령. 나는 자네가 뭔가 대단한 거라도 발견한 줄 알았지. 그건 전부 실무자들의 행정착오일 뿐이야. 모든 예산 집행은 적법한 절차와 승인을 거쳤다. 자네 같은 정훈 장교가 뭘 안다고 감히 회계장부를 논하는가. 그는 자신만만했다. 이 정도의 회계 조작은 언제나 윗선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고 실무자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원이 고작 이런 서류 몇 장으로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지원은 그의 조롱을 무시하고 다음 화면을 띄웠다. 행정착오라. 그럼 이것도 착오인가? 스크린에는 이나영 훈련병을 포함한 수십 명의 조작된 의무 기록이 나타났다. 훈련 중 단순 타박상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염좌.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젯밤 확보한 그들의 처참한 부상 사진들이 나란히 비교되었다. 이 훈련병들의 공식 진료 기록에는 모두 가벼운 부상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본 감찰단이 확보한 외부 병원 기록과 사진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지원이 김중령과 의무실장의 자백이 담긴 서류를 들어보였다. 심지어 이들은 부상당한 훈련병들의 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이중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이것도 행정착오인가? 박대령. 박만식의 안색이 순간 변했지만 그는 곧바로 분노를 터뜨리며 책상을 내리쳤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지휘관을 능멸하는 건가? 훈련소는 놀이터가 아니야.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선 엄격한 기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부상은 발생할 수 있는 법이다. 그걸 침소봉대에서 나를 끌어내리겠다. 그는 다른 장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다들 뭐해, 저 미친년이 부대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걸 보고만 있을 건가. 한중령 내년의 오만한 행동은 이미 군단장님께 보고되었다. 너는 지금 UTD라는 완장을 차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당장 이 감찰 노름 집어치우고 원대 복귀해. 박만식은 지원이 군단장의 이름을 들으면 움찔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자신의 뒷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과시하며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 했다. 그는 지원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찼다. 여자 정훈 장교가 뭘 안다고 전쟁놀이라도 하는 것 같나.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이야. 내년 같은 애송이가 감히 날 심판해.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네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나 덤비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 찼고 통제실의 장교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박만식의 권력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UTD 중령 하나가 감히 군단장의 비호를 받는 훈련소장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원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만식의 광기 어린 눈을 차갑게 마주 보았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이 한 짓이라곤 군복을 방패 삼아 약한 자들을 짓밟고 당신의 더러운 제국을 건설한 것뿐이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그저 범죄자에 불과해. 박만식. 뭐라고? 박만식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범죄자 증거도 없이 고작 이딴 서류 쪼가리 몇 장으로 한 중령.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군단장님은 나와 육사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다. 네가 지금 벌인 이 모든 짓은 그분께 흠집을 내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여. 그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자네의 이 유치한 반란은 실패했어. UTD 웃기지 마라. 당장 내 사무실에서 썩 꺼져.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교들은 내 명령에만 따른다. 알겠나?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며 UTD 요원들을 밀치고 문 쪽으로 향했다. 이 쇼는 끝났어. 당장 이 구속 풀고 내년은 군법 회의를 준비. 아직 브리핑은 끝나지 않았는데 어딜 가시나. 지원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박만식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박만식이 멈칫하며 돌아섰다. 지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서류 쪼가리로는 부족하다고 했나. 좋다. 지원은 리모컨의 다음 버튼을 눌렀다. 그럼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지휘의 순간을 모든 지휘관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지.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충견들과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담긴 진짜 증거 말이다. 지원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이 암전되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이나영 훈련병이 목숨을 걸고
녹음한 박만식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 어린 년이 감히 내년이 백도 없는 주제에 황상사, 박하사, 당장 2년 끌어내 반쯤 죽여놔. 박만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스크린과 박만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원은 녹음 파일을 정지시켰다. 대령, 행정착오라는 변명 계속해 보시지. 이건 조작이야. 내년이 감히 박만식은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조작 지원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다음 증거는 어떨까? 그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이번에는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만식의 비밀 벙커에 설치된 사설 CCTV가 녹화한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는 그의 아들이 여자 훈련병들을 희롱하는 장면, 그리고 교관들이 이나영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만식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아지트가 발각되었으리라고는, 심지어 그곳에 자신을 향한 감시 카메라가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카메라는 본래 그가 부하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이제 누가 군법 회의에 서게 될까? 박만식 대령 지원이 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박만식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자신이 만든 지옥의 증거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이 꺼지자 방 안에는 서버의 낮은 팬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박만식 대령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의 몸은 분노가 아닌 통제할 수 없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그것도 자신이 경멸하던 부하들 앞에서 목격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지원을 노려보았다. 이건 함정이야. 내년이 파놓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애처롭게 갈라졌다. 방 한쪽에 도열해 있던 다른 장교들은 더 이상 박만식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그에게서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원은 스크린을 끈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함정 박대령 당신이 스스로 판 무덤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모두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휘관이라고 부르며 맹목적으로 따랐던 자의 민낯이다. 그녀의 말에 장교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박만식은 이성을 잃었다. 부정하는 것이 소용없게 되자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발악했다. 그는 지휘 통제 콘솔에 있는 직통 전화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유일한 희망, 그의 뒷배인 군단장이었다. 군단장님, 군단장님께. 그는 미친 듯이 수화기를 들고 단축 번호를 눌렀다. 네가 감히 군단장님께서 이걸 아시면 넌 끝이야 넌. 넌 내일 당장 불명예 저녁이야. 이 계집애가. 그는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보세요. 형님 접니다. 박만식 지금 2년이. 한지원은 그를 막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무너져가는 남자의 마지막 발악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박만식의 말대로 이 모든 것이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의구심이 스쳤다. 하지만 지원의 목소리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소용없다, 박만식. 박만식이 전화를 든 채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헛소리야.
그 전화 군단장님께 연결되지 않아. 아니, 애초에 군단장님은 당신의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으시다. 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이 훈련소 정문을 통과하던 순간 감찰 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1차 긴급 보고서를 UTD 본부를 통해 군단장님께 직보했다. 어젯밤 확보한 모든 증거와 함께 박만식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지원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의 육사 동기께서는 당신과의 30년 우정보다 UTD의 명백한 증거와 군 전체의 명예를 선택하셨다. 조금 전 당신이 영상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분은 당신을 버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형님이 날. 박만식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것이 군단장님의 대답이다. 지원은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공식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그것은 푸른색 육군 총본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체포 영장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 명의로 발부된 피의자 박만식 대령 외 15명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다. 15명이라는 말에 벽에 서 있던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바로 그때 지휘통제실의 정문이 양쪽으로 세차게 열렸다. 훈련소 헌병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으로 무장한 UTD 헌병 특임대 SDT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무서울 정도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방안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특임대장은 박만식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박만식 대령, 지금부터 특수 직권 남용 공금 횡령 직무유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박만식이 절망에 미쳐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이 손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그가 근처 장교의 권총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헌병 특임대원 한 명이 그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등 뒤로 꺾었다. 그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폭군은 그렇게 무력하게 제압되었다. 헌병 특임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오진규 중령, 김철수 중령 황상사박 하사 명단에 적힌 이름들이 차례로 호명되었다. 벽에 기대어 처벌을 피하길 바라던 장교들이 하나둘씩 끌려 나왔다. 행정처장 오진규가 애원하려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만. 헌병이 그를 거칠게 밀쳤다. 변명은 군사법정에서 해라.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30년간 훈련소를 지배했던 박만식의 부패한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박만식은 이제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특임대원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지원의 앞을 지나가게 되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녀를 향해 악을 썼다. 내년 한지원, 내가 죽어서도 널 저주할 거다. 한지원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무런 힘도 남지 않은 전첸 대령을 차가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옥에 가서 반성이나 해라. 네가 짓밟았던 그 수많은 훈련병들의 이름으로. 박만식이 끌려나가고 통제실의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정의가 집행된 후에 서늘한 공기만이 남았다. 강인호 소령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습니다. 중령님. 지원은 손에 든 체포 영장을 내려다보았다. 아니, 강소령. 이제 겨우 시작이다. 뿌리는 뽑았으니 이제 이 썩은 땅을 정화해야지.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이 부대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만식 대령과 그의 공범자들이 헌병 특임대에 의해 끌려나간 지휘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남겨진 장교들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지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왕국이 무너지는 데는 채 2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한지원 중령은 잠시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 역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밤을 새웠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남겨진 장교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불확실성 그리고 일부에게서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여기 남은 인원들은 주목하라. 지원의 목소리가 통제실을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젯밤 부대의 암적인 존재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하지만 부패는 한 사람의 악행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방관하고 동조하고 묵인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원이 말을 이었다. 본관은 처벌을 위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UTD의 임무는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구 신병 훈련소는 군단 직할 특별관리부대로 지정되며 새로운 지휘부가 도착할 때까지 본관이 지휘권을 대행한다. 그녀는 즉시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강소령, UTD, 감찰팀은 남아서 모든 행정 서류와 훈련 교환을 전면 재검토한다. 특히 박만식이 만들었던 모든 특별관리 명단과 차별적 지침들은 즉각 폐기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중사. 지원이 통제실 한쪽에 서 있던 김 중사를 불렀다. 그는 밤새 지원을 도왔고 이제는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김 중사를 훈련소장 직무대리 보좌관으로 임명한다. 모든 훈련병들의 생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인원들을 파악해 보고하라. 또한 UTD 직통 제보 시스템을 훈련소 공식 채널로 전환하여 영구적으로 운영한다. 김용태 중사는 놀랐지만 이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격려했다. 충성 중령님 맡겨만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변화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원은 혼란에 빠진 훈련소의 질서를 빠르게 바로잡았다. 박만식의 사치스러운 아지트였던 벙커는 폐쇄 후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횡령된 예산은 즉각 동결되어 훈련병들의 복지를 위해 재편성되었다. 모든 교관과 기관병들은 재교육을 위한 특별 정신교육 소집 명령을 받았다. 모든 긴급 조치를 마친 후 지원은 마지막으로 의무실을 찾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이나영 훈련병이 침대에 앉아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있던 멍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어젯밤의 공포와 절망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층 더 단단해진 군인의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령님, 이나영이 먼저 지원을 알아보고 경례를 붙이려 했다. 지원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편히 있어. 몸은 좀 어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감사는 내가 아니라 훈련병 본인의 용기에 해야지. 지원은 그녀의 곁에 섰다. 네가 그 녹음기를 건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훨씬 더 복잡해졌을 거다. 넌 수많은 전우를 구한 거야.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이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중령님, 저는 계속 군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지원은 창밖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나영 훈련병. 어젯밤 넌 네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불의에 맞서는 것을 선택했다. 그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네가 원한다면 넌 누구보다 훌륭한 군인이 될 자격이 있다.
이 부대는 그리고 군은 너와 같은 군인을 필요로 한다. 지원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치료 잘 받고 훌륭하게 훈련을 마쳐라. 나중에 UTD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지. 의무실을 나온 지원은 훈련소 정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타고 왔던 검은색 지휘 차량이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다. UTD 감찰팀의 일부는 남아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지만 정문 참모인 그녀의 숙청 임무는 끝났다. 그녀가 차에 오르려 할 때 막 아침 점호를 위해 연병장으로 향하던 훈련병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를 향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김용태 중사와 이나영 훈련병도 그 대열 속에 서 있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경례가 아니었다. 공포와 절망의 밤을 끝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준 지휘관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한지원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답례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말이 아닌 이 훈련소에 새로 이 자리 잡은 정의와 규율 그 자체였다. 차량은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갔다. 지원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제구 신병 훈련소를 바라보았다. 썩은 뿌리는 도련해졌고 이제 이 땅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